고조선의 허구. 중국 기록의 단군은 누구일까? 삼국유사 이후로 우리 기록에는 단군이 국조로 여겨집니다. 삼국사기의 헌원의 후예라는 기록은 현재까지도 강단사학과 제야사학 모두에게 무시되며 교과서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조가 헌원에서 단군으로 바뀌었을까요? 730년 넘게 왜곡되어 온 역사의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주인공이 환웅임에도 불구하고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만들려고 환웅신화가 아닌 단군신화라고 억지 용어를 만들면서 곰과 관련된 이야기를 강조하며 역사에서 제외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곰과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 기록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1. 곰과 유흥국. 사기, 오제본기 등 여러 기록에 헌원은 유흥으로 국호를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곰을 비롯한 여러 맹수들을 훈련시켜 전쟁에 유용하였다는데 여러 맹수들을 사육한 것은 동이족의 특징입니다. 제왕세계에는 유흥국을 새롭게 세운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유흥국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헌원의 언덕이 유흥국 내에 있어서 헌원을 이름 삼았다고 합니다. 유흥으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고 헌원의 언덕에 거주했다. 유흥국과 웅씨족은 홍산 문화에서 발굴되는 곰 형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이라는 책 135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홍산 문화에서 곰 형상이 다량으로 나오자 중국 학자 이실은 홍산 문화 영역에서 확인되는 곰의 흔적을 근거로 홍산인들은 곰을 숭배했는데 황제가 중국 고대사에 기록된 유흥시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165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007년 8월 중국 신화학회 엽서헌은 황제 집단의 곰 토템이 단군 신화의 풀이라고 주장했다. 위 주장처럼 단군 신화의 풀이가 아닌 헌원이 단군 왕검으로 동일 인물이기에 같은 곰 토템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생이신령 사기 오제본기와 태백일사 삼신 오제본기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대되어 제위에 오름. 사기 오제본기와 단군세기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추대돼서 제위에 올랐다고 나오죠. 역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천자와 천재자. 헌원을 천자로 삼았다고 사기에 나오고 국민들이 천재의 아들이라 추대하여 라고 환단곡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만국을 통치. 한서지리지에 헌원이 백리 영역의 국가 만구를 얻었다고 나오고 비슷한 이야기가 규원사와 단군세계에도 나옵니다. 먼저 한서지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황제가 있었는데 배와 수레를 만들어 왕래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게 하여 천하를 두루 다니게 했다. 사방 만리를 마름질해서 들판을 나누어 주로 구분하니 백리국과 만구를 얻었다. 교원사와 단군세기에 실린 천범 앞 설명 부분에 만방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국을 쓰기 전에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방을 먼저 쓰다가 만국으로 바뀐 거죠. 다른 이의 마음을 교화하여 천범에 합치된다면 이로써 만방에 잘 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쪽 기록에 만국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이집트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집트 고왕국의 황금시기라는 제4왕조는 서략전 2613년에서 서략전 2500년경인데 이때가 군자국 전성기였던 것은 만방통일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삼국과 삼한. 열자 주모광에 전세계 만방을 셋으로 나눠 고만국, 중앙국, 불압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기 오제본기에도 좌우 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하니 가운데 중앙국을 넣으면 열자의 기록과 같게 되어 전세계를 셋으로 나누어 통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백일사 삼신 오제본기에도 구한 삼한 광경을 통합했다고 하니
헌원이 전 세계를 셋으로 나눠 좌우 대감을 두어 다스렸다는 중국 기록과 일치합니다. 고안의 삼한 광경을 통합하였다. 신시의 옛 규칙을 회복하니 천하는 크게 다스려져서 세상이 그를 천신과 같다고 보았다. 일곱 번째, 장수. 사기 효모본규와 봉선서를 보면 헌원은 380년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20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이 주천하는 기점인 동지일과 태음이 주천하는 기점인 초하루가 같은 날에 들어오는 삭단 동지 주기는 19년 7윤법의 장주기를 말하는데 시간의 순환이 새롭게 시작되는 매우 의미 있는 날로 여겼다. 전환시대 사회에서 옛날 황제가 이 날을 기하여 하늘의 상서인 보정을 얻어 불사의 선인이 되었다는 전설이 팽배한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이해된다. 헌원의 장수는 대대歴이 오제덕에도 언급됩니다. 사기의 헌원에 대한 글은 공자의 말을 기본으로 해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아가 공자에게 물었다. 옛날에 황제는 3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공자왈,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며 이름은 헌원이다. 태어날 때부터 신령스러워 아기 때 말을 했고 어렸을 때 지혜가 가지런했고 자라서는 도탑고 민첩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총명했다. 5 기운을 다스렸고 오량을 설립했고 만민을 어루만졌고 사방을 제도했다. 곰, 큰곰, 비휴, 표범, 범을 길들여 적재와의 판천들판의 전투에서 3번 싸운 연후에야 그 뜻을 얻었다. 황제는 술을 놓은 옷을 입고 큰 허리띠를 둘렀으며 수놓은 하의를 입었으며 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물과 불과 재물을 절약하여 사용했다. 기원사와 단군기에는 수명이 210년, 재위 93년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록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장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등선. 삼국유사에는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군은 아사달의 은거에 산신이 되니 1908세다. 제왕운기 본기에 이승휴는 아사달이 구월산이라고 했습니다.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구월산이다. 고려사 지리지 유주에도 구월산이 아사달산이라고 했습니다. 구월산, 세상에 전하기를 아사달산이라 한다. 신교청화에서도 구월산 아사봉이 신조께서 승천하신 곳이라 했습니다. 선생활, 구월산 폐업사 달마함 아사봉은 곧 우리 신조께서 서쪽을 다니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의 유적이니 불경함은 불가하니 존경하라. 이렇게 우리 기록이 간단하게 등선했다고 한 것에 반해 사기 효모본기, 봉선서 이외에 열선전, 황제내경 등 여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선은 공자가 말한 대로 용을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황제는 수산에서 구리를 채굴하고 형산 아래에서 세발솥을 주저했다. 세발솥이 만들어지자 긴 수염 늘어뜨리고 구렛나루 난 용이 내려와 황제를 영접했다. 황제가 그 위에 올라타자 여러 신하들과 후궁들이 따라오른 자가 70여 명이었다. 용이 이내 하늘로 올라갔다. 나머지 지위 낮은 소신들은 오르지 못하여 다들 용의 턱수염을 잡았으나 턱수염이 뽑혀 떨어지고 황제의 활도 떨어졌다. 황제가 이미 하늘에 오른 것을 백성이 우러러 보고는 그 활과 턱수염을 안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후세에서 그곳을 정오라 하고 그 활을 오호라 한다. 진시황은 분명히 동쪽 삼심산을 찾아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동남 동료를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헌원의 등선이 동쪽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진시황은 갈석산에 와서 제천을 지냈으며 갈석산을 구월산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신화로 있는 중국의 문화 241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겨울의 등선. 사기 봉선서에 동지에 어천했다고 하고 교원사와 단군기에도 맹동을 일하고 겨울에 어천했다고 하니 등선의 계절도 같습니다. 후한서 동해열전에 부여인들이 겨울에 제천 행사인 연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가을인 10월 3일 개천절 기념이 아닌 창제 헌원이 겨울 동지에 승천한 것을 기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10번째, 용과 구름.
대대래기 오제덕의 공자는 헌원이 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기원사와 단군기에는 신선이 되어 구름을 타고 등천했다고 합니다. 11번째 산 밑의 호수. 사기 봉선서에 헌원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는데 그때 헌원의 활이 호수에 빠졌다고 합니다. 승천하던 산 밑에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를 정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교원사와 단군기에는 환웅천왕이 태백산에서 승천한 것으로 말하는데 약 4000년 전이라 했으니 환웅이 아닌 선인왕검의 승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조천을 백두산 천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지는 발해가 망할 즈음 백두산 대폭발 이후 산 정상이 없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산 밑의 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사달산인 고월산에는 헌원의 활이 떨어진 정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고월산 아사봉 동쪽 폐암리 남쪽에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로 사용하며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갈석산 밑에도 호수가 있는데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삼심산에서 가깝다는 것과 호수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갈석산을 등산한 산으로 착각하여 이곳에 진시황 등 여러 황제들이 멀리 국경지대의 갈석산까지 찾아와 제천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로 쓴 반동북공정 238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석산은 진시황과 한문제 등이 이곳에 와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신학으로 불렸다. 위나라 황제 조조와 고구려를 공격했던 당나라 태종도 이 산에 와 시를 짓는 등 9명의 황제가 이곳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12번째 제천용 솥. 등천 전에 헌원이 제천용 정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교원서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검이 정을 만들어 다시 하늘에 제사 지내었다. 이러한 제천용 청동기는 후대에도 이어져 청동기 시대 중요 유물이 됩니다. 여러 기록을 보면 우임금이 9개의 정을 만들었고 그것을 진시황이 얻었다가 강물에 빠뜨려 분실을 하였다고 하는 등 제천년 정을 보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청동기 시대 상 39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동기의 또 다른 중요한 용도는 제기이다. 제기의 사용은 청동이 귀족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단속규약의 상징으로 쓰일 수 있다는 데 있었다. 13번째 가짜 무덤. 등산을 했으면 시신이 없으니 무덤도 없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양쪽 다 무덤이 있습니다. 사기 오제봉기 등 많은 기록에 교산의 장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사기 봉선서에는 헌원은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었는데 신하들이 의관으로 장사를 지낸 것이라 나옵니다. 왕께서 물었다. 내가 듣기로 황제는 죽지 않았는데 무덤이 있으니 어찌 된 것이냐? 대답하기를 황제는 이미 하늘에 올라 신선이 되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황제의 이관으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포박자 4편에는 교산의 장사를 지내고 무덤이 붕괴되었는데 시신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열선전에서 말하길 황제는 스스로 죽는 날을 택했다. 교산의 장사 지냈는데 산언덕이 문득 무너져 내렸다. 묘는 비어있고 시신은 없었다. 다만 검과 신발이 있었을 뿐이다. 가짜 무덤은 정통성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에서 등산한 헌원이 자신들의 조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중왕국의 수도 중 하나였던 시안에 만들었다고 보고 조선에서는 숙종실록 31권에 단군묘가 강동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종실록에는 단군이 아사달산에 들어가 화하여 신이 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고월산에 있는 사당인 단군묘에 제사했다고 하니 무덤도 있으나 신이 되었다는 기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14번째 룡거. 단군 기록에는 빠졌지만 북벽의 상에는 북부의 해모스가 오령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원은 앞서 살펴본 대대래기에 실린 용을 타고 다녔다는 공자의 설명과 이외에 회남자 등 여러 기록에 나오고 한비자 10과에 6마리 교령이 그는 수레를 타고 태산에 갔다고 자세히 나옵니다. 이 기록이 무시사당 화상석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군 신화가 새겨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헌원이 단군 왕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15번째 수도 이전. 사기 오제봉기에는 헌원이 첫 도읍을
탕록의 언덕에 정했으나 옮겨 다니느라 정해져 온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원서에 정을 4번 옮겼다고 하는데 이는 수도 이전을 여러 번 했다는 말입니다. 첫 도읍이 탕록이었고 두 번째가 압록보 신주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수도인 구월산 아사달에 있습니다. 사기 봉선서에 발해에 삼신산이 가라앉았다는데 탕록은 삼신산이 있었던 곳일 것입니다. 산해경 해내북경에 복례산은 바닷속에 있다고 하니 지각변동으로 삼신산과 탕록이 발해만에 가라앉았다고 봅니다. 16번째 대홍수. 상서요전에 요임금 때 하늘까지 넘치는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태백일사, 삼한광경봉기, 번안세가 상 등에 9년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헌원이 380년 이상 장수했기에 요임금은 헌원의 생전 시의 제후였고 우리 기록에는 단군왕검 때 대홍수로, 중국 기록에는 요임금 때 대홍수로, 유태인 기록에는 노아의 대홍수로 기록된 것이니 같은 시기의 대홍수 기록입니다. 이때의 대홍수 기록 이후 수도가 있던 육지가 황해가 되어 삼신산이 바다에 가라앉기 전후 군자국은 고월산으로 궁궐을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7번째 둘 다 국조. 사대사학에서는 단군왕검이 국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통사학에서는 헌원이 국조라고 합니다. 고구려 시절인 전흑고향은 헌원의 둘째 아들 창의 아들로 헌원의 손자입니다. 신라 김씨의 시조 서방백제 소금천은 정통사서의 족보상 헌원의 장남입니다. 모두 단군보다 몇백 년 전 인물들인데 어떻게 몇백 년 후의 단군이 국조가 될 수 있을까요? 단군이 국조가 된다면 단군은 중시조가 되겠죠. 헌원이 시조이고 단군은 중시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곰과 유흥국. 2. 생이신령. 3. 추대되어 제위에 오름. 4. 천자와 천재자. 5. 만국을 통치. 6. 삼국과 삼한. 7. 장수. 8. 등선. 9. 겨울의 등선. 10. 용과 구름을 타고 등선. 11. 산 밑에 호수가 있음. 12. 제총령 소신 정 만듦. 13. 둘 다 가짜 무덤. 14. 용거 타고 다님. 15. 수도 이전 여러 번. 16. 대홍수. 17. 둘 다 국조. 이렇게 일생의 기록이 같은데 헌원과 단군 이 둘은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사람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제왕 운기에 환웅이 가져왔다는 천보삼인을 전수받은 이가 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천자로 등극한 이가 요임금 때 단군이 아닌 군자국의 헌원임을 증명합니다.